안녕하세요. 소방공노비입니다. 소방에 합격을 하고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제 커뮤니티에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을 기반으로 Q&A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기에 앞서 모든 답변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하루 공부의 마무리를 따로 하기보단 매일 계획했던 공부를 마무리까지 잘 끝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2달 전부터는 저만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 자주 틀리는 지문이나 암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눈에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생소했던 단어들과 어려운 지문들로 인해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래독 이래독 이겨내다 보면 나왔던 지문들이 반복해서 나오기에 키워드만 찾으면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판례들에서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하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는 시험이 한 달 남은 시점부터 실제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직접 경험하려 했습니다. 매일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풀었고 유튜브에서 시험장 소음 ASMR을 틀어둔 채 귀마개를 착용하여 문제를 풀기도 하였습니다. 면접까지 혼자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면접 준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면접 학원을 다닙니다. 학원에 가면 강사님들의 커리큘럼을 따라 예상 질문 및 모의 면접 등 보다 더 전문적인 면접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사모 카페를 통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분들과 함께 준비를 합니다.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 면접 준비를 했고 서로 예상 질문들을 생각해 오며 서로가 면접관, 면접자가 되어 모의 면접을 하였습니다. 모의 면접 시 휴대폰으로 제 모습을 촬영하였고 촬영된 영상을 보면서 자세와 자주 하는 습관, 말투 등 제가 스스로 혹은 같이 준비하는 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며 고쳐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30살에 준비하면서부터 단 한 번만 준비하고 떨어지면 과감히 포기할 생각이었습니다. 소방공무원 시험이 1년에 한 번뿐이라는 사실에 저 또한 불안감이 컸었지만 그럴 때면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불안할 테니 공부에만 집중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안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이 방대하게 커지기 때문에 나는 공부만 하는 기계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멘탈이 약해질 때면 유튜브에서 합격 영상이나 멘탈 훈련소 영상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멘탈을 잡고 가끔 영상으로 멘탈이 잡히지 않을 때면 소방관 친구에게 조언을 듣고 다시 한번 굳건한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 경남은 19주 과정 중 마지막 5주는 중앙소방학교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소방학교에서 모든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무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지 변경을 희망한다고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시도교류 계획 공문이 내려오면 희망자 조사를 실시하는데 그때 원하는 희망 시도를 적어내고 자기 순번을 기다립니다. 시도교류는 통일 계급 간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근무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에서도 내가 있는 지역으로 희망하는 분이 있어야 교류가 됩니다. 다른 지역의 의원 면직 수가 얼마나 되는진 알지 못하지만 경남 소방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년에 10명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 면직자는 주로 소방사, 소방교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자 현장에서 진화가 끝이 아닌 진화 후 전불 정리하는 게 더욱더 큰 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방관이 되고 꾸준히 운동을 했지만 첫 화재 출동에서 체력의 한계를 느껴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화재, 구급, 구조 세 분야로 각각 임무가 있는데 내가 경방이라고 해서 불만 끄는 게 아닙니다. 구급차가 다른데 출동을 가게 되면 펌뷸런스가 출동을 가야 할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교통사고 출동이면 구조활동도 해야 합니다. 늘 똑같은 현장이란 없습니다. 적절한 상황 판단과 장비들을 현장에 맞추어 잘 다룰 줄 알아야 하기에 항상 훈련과 배움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 장점은 근무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당비비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당직 근무 후 이틀의 비번이 있어 워라밸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시 연가를 사용하게 되면 5일 연달아 비번이 되기 때문에 개인 일정을 잡기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급여 및 신분 보장입니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 연봉이 높은 공무원에 속하며 안정적입니다.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직업으로 밤낮 휴일 상관없이 출근을 하기 때문에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신분이 보장되는 점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저만의 장점일 수도 있는 사명감입니다. 원활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국민들과 가족들의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항상 소방에 대한 응원을 해주실 때마다 그에 걸맞는 결과를 드리기 위해 제 스스로 또 한 번 다짐을 하곤 합니다. 단점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위험에 노출된 직업입니다. 가끔 현장 활동 중 순직 뉴스를 접할 때면 나 또한 그런 위험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안전장비를 갖추고 조심해서 현장 활동에 임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늘 긴장하며 현장에 임합니다. 또 사망사고와 같이 끔찍한 현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PTSD에 힘들어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방 공제회입니다. 공제회를 잘 이용하면 일반 은행보다 높은 이율로 예적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제에서 제공하는 호텔, 리조트 및 문화생활, 무료 등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 포인트입니다. 1년에 한 번 복지 포인트가 들어옵니다. 복지 포인트는 어디서든지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며 복지몰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네이버페이로 전환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제공되는 포인트는 시도마다 다르지만 기본 포인트가 제공되며 근속 점수, 가족 점수에 따라 포인트가 추가 배정됩니다. 세 번째, 공무원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전세 제도와 비슷하지만 집주인과 계약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계약 기간을 채울 필요 없이 퇴거가 가능합니다. 수시 정시 모집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 방법은 무주택자에 한해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여기까지 Q&A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연말 따뜻하게 마무리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24년에도 목표하는 바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